자, 이제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수집이라고 있는데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넘어오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받아집니다. 그게 이제 대신에 네임이나 거기에 이제 프로퍼티 이름이 같으면 받아지고요. 이게 틀리면 받아지지 않아요. 지금 받으려는 건 나이하고 그 이름하고 나이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이제 그 클래스는 컨트롤러 클래스 밑에 도메인이라고 썼네요. 여기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뉴에세요.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만들었고,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는 우리가 쓸 때는 부요 패키지입니다. 부요 패키지. 이해되시죠? 밸리어블 오브젝트 패키지가 도메인이 이제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는 부요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땐 부요 패키지를 만들었고, 이 교재에서는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무슨 부요를 만들었냐면 샘플 부요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샘플 부요 대신에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데이터를 여기다 막 집어넣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요 객체죠. 우리가 만드는 부요 이꼬르 DTO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게 클래스 이름만 좀 달라게 보이고요. 어떨 때는 DTO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요라고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쓰기도 하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클래스에다가 뭘 만드냐면요. 이렇게 클래스에다가 프라이빗으로 이제 저장할 것을 만듭니다. 스트링으로 네임을 만들었어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이제 인티저로 에이지를 만들어요. 에이지 세미콜론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위에다가 골뱅이 쓰시고요. 데이터라고 쓰세요.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롬법의 데이터라고 써주세요. 되셨나요? 네. 이거 분명히 노란색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노란색이 아니에요. 노란색이 아니라는 얘기는 세터 게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졌다. 여기 샘플 DTO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세터 게터가 지금 현재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여기 생성자, 여기 변소와 생성자와 이 생성자는 보이세요? 세터 보이시죠? 이제 셋 에이지 네임하고 게터 보이시죠? 게터 에이지 네임 보이시나요? 예, 투스트링 메소드 보이시나요? 예, 저장하면 바로 생겨요. 아시겠죠? 롬버브 라이브러리는 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저장하면 바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골뱅이 쓰시면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골뱅이 데이터라고 쓰는 순간 뭐가 생겨요? 네. 뭐가 생기냐면 이제 게터 세터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생깁니다. 생성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생성자 생기시고 투스트링 메소드 생깁니다. 투스트링 메소드 자동 생성됩니다. 저장하는 순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세터 게터 세터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이렇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변수 이름만 쓰시면 돼요. 앞으로는. 근데 롬버 라이브러리가 잘 세팅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롬버 라이브러리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13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클래스가 샘플 컨트롤러인데요. 샘플 컨트롤러 이렇게 있으신데 이쪽에다가 이제 그 메소드를 한 개 만드는 거죠. 파라미터를 받는다는 거는 메소드가 있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이에다가 파라미터를 받아서 쓰시면 이제 파워볼릭 만드시고요. 파워볼릭 메소드를 먼저 만들고 있죠. 파워볼릭 쓰시고요. 리턴 타임 스트링으로 썼네요. 스트링 쓰고요. EX01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DTO 샘플 DTO를 이렇게 씁니다. 샘플 DTO 쓰시고요. DTO로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 주셨고요. 변수 이름 써야 되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용하시고요.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info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예, 쌍따옴표 찍었는데 문자열로 만들기 위해서 쌍따옴표 찍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쌍따옴표 안 찍고 이제 DTO를 그냥 찍으셔도 돼요. DTO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사용하시고요. 리턴이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니까 JSP 정보를 여기다 써준다. 그래서 리턴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EX01이라고 썼습니다. 쌍따옴표 찍었습니다. 그 리턴이니까 뭘 찾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슬래시 웹-INF 밑에 INF 밑에 슬래시 뷰스 밑에 슬래시 EX01.JSP를 찾게 되는 거죠. 요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찾아서 이제 데이터 표시를 하는 거죠. 데이터 표시를 하기 위한 JSP 파일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표시를 하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여기 리턴 스트링은 많이 하셨어요. 스트링은 많이 하셨는데 요건 지금 매핑이 안 돼 있습니다. 매핑이 안 돼 있어서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get 매핑을 했습니다. get 매핑 쓰셨고 가로 열고 이제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슬래시 EX01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요. 저장을 하세요. 그 URL 테스팅을 어떻게 되죠? 슬래시 샘플 메뉴에 슬래시 샘플 슬래시 EX01이라고 매핑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죠. 이렇게 슬래시 샘플 슬래시 01이라고 쓰시면 이쪽에 와서 들어가서 실행이 된다. 되시겠죠? 이때 전달하는 게 DTO가 되니까 name과 age를 전달할 수 있다. 전달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볼 텐데 샘플 다음에 URL을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EX01로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네임을 전달해야 돼요. name 이꼬르 뭐 LEA로 쓰겠습니다. LEN 쓰시고 age 이꼬르 20 쓰겠습니다. 20.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ame 전달하고요. name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age를 전달하고. 되셨나요? 되시겠죠? 개방식이니까 링크 걸어서 이제 주소란에 쓰는 거와 동일합니다. 주소란에다 입력해서 쓰는 거와 그 앵커 태그를 만드는 거와 이건 이제 로케이션 이렇게 써서 만든 거하고 똑같은데 물음표 URL 뒤에 물음표 쓰시고 그 네임 여기가 해야 될 내용은 프로퍼티로 전달을 해야 될 파라미터 전달을 해야 될 네임과 age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DTO 객체에 보시면 네임이 있고 age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동일하게 써준 다음에 엔터 쓰세요. 치시고 엔터 쳐가지고 하시면 그 이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EX01.JSP가 없습니다. 현재 JSP 화면에 표시하는 JSP가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콘솔에서만 보시면 네임이 LE로 들어가 있고 age가 20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파라미터로 전달이 잘 됐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름이 같으면 같은 데이터, 같은 위치에 데이터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부여객체나 DTO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이제 프로퍼티 형식에 해당되는 것을 네임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그냥 여기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따로따로 이제 DTO를 만드는 것을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변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임만 받고 싶어요. 네임만 요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그 EX01 언더바 뭐 네임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임만 전달을 할 거고요. 네임만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 언더바 써서 네임 이렇게 써서 쓸 것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임이라고 붙이고 스트링이라고 붙이시고요. 스트링이고요. 네임이라고 변수를 쓰는 거죠. 네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네임을 한번 찍어보자. 그냥 네임 찍는 걸로 이제 끝내시고요. EX01 언더바 뭐 name.jsp를 뭐 찾아보자 뭐 이렇게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변수 이름 딸랑 변수 이름이죠. 그냥 name이라고 썼어요. 아시겠죠? name이라고 썼으면 요 name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넘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ex 언더바 name이라고 쓴 것을 보시면 여기다가 URL이 ex01 언더바 name 이렇게 쓰시고 물음표 name만 넘기죠. name 이꼬르 뭐 테스트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지금 이제 이쪽에 넘어온 걸 보시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넘어온 거 보이시죠? name이 잘 넘어오고 있어요. 즉 여기에 URL에 해당되는 이름 키 이꼬르 value라고 썼는데 여기에 이름과 여기에 변수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잘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위에 name과 여기 앞에 name과 이쪽에 변수 이름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잘 넘어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잘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쪽에 name 여기는 name인데 여기는 뭐 name이 아니고 뭐 name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경우라면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변경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경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게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이제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그 name을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name2 한 개 만들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그 여기는 name 1이고요. name ex name2 ex01인데 name2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name으로 변수가 name인데 이거 name1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name1 name1로 그리고 이제 ex name2를 하자. 그 JSP는 ex01 언더바 name2를 .2.jsp를 찾는 거죠. 찾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넘어오는 데이터가 틀려요. 얘는 이제 name 1 변수고요. 이렇게 해서 넘겨서 사용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똑같이 name2 물음표 name 이꼬르 테스트라고 해서 name이라는 걸로 지금 넘기고 있어요. 이름은 name이라는 거 넘기고 있고 받는 쪽은 name 1이에요. name 1로 받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분명히 나는 name으로 넘겼는데 이 name으로 넘겼는데 요 name이라고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아요. 틀려요.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전달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아야 전달이 된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틀린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골뱅이 붙여주세요. 골뱅이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거를 이제 쓰라는 얘기다.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쓰시고요. 이제 가로 열고 쓰시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어서 지금 넘어오는 데이터가 name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넘어오는 데이터가 name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써주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붙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했던 거를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넘어와요. 잘 보시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넘기는 데이터는 뭐라고 넘겼다고요? 그냥 name으로 넘겼어요. 이렇게 name으로 넘겼으니까 요 name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변수 뭐로 저장이 된다고요? name 1로 저장이 돼요. 아시겠죠? name 1로 저장이 돼서 출력을 하니까 테스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달 잘 받았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리퀘스트 파랍은 사실은 변수명과 전달받는 데이터 이름이 틀릴 때만 사실은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틀리지 않은데도 그냥 이렇게 name이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이랑 여기 변수 이름과 지금 현재 넘어오는 이름이 틀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반드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써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 써서 틀린 경우에 지금 네임으로 넘어오는데 변수는 name 1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name이라는 것을 이렇게 넘겨줘서 얘 이름으로 받게 되고요. 받은 것은 변수 이름 name 1에다 저장이 되죠. name 1에 저장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 서로 틀리더라도 틀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네임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임에 안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네임에 안 들어오면은 이렇게 잘못된 요청이 됩니다. 그럼 400번 오류가 납니다. 400번 오류. 네임이 분명히 네임으로 이렇게 넘어가 네임2인데 얘가 파라미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 넘어가는 데이터가 없네. 헐렁. 아시겠죠? 넘어온 데이터가 없으면 무슨 오류가 난다? 400번 오류가 난다. 400번 오류가 나면서 잘못된 요청이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데이터는 꼭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데이터 존재하지 않으면 저렇게 400번 오류가 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게 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스트링인 경우에는 이제 네임이나 이런 게 안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문자나 이런 경우에 그 여기 스트링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냥 키는 있고 밸류가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age 같은 경우에 저희가 ex 언더바 age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 가시고요. ex 언더바 age를 한 개 만들 텐데 age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소드도 ex 언더바 age로 쓰겠습니다. age 파라만 붙일게요. 파라만 붙이지 않고 인티저로 age입니다. age고요. 이제 age를 찍어보자. 이거 찍어보시고 이제 언더바 age를 가서 JSP를 해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숫자인 거죠. 숫자입니다. 자, 숫자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그 참조형 변수인 게 아니고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형 변수인 거죠. 기본형 변수. 값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 이제 잘 쓰려고 그러면 ex 언더바 age 쓰고요. age. 요거 코딩한 대로 만들려면 물음표 쓰고 age 이꼬르 뭐 20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엔터 치면 20이 넘어가서 이제 그 없는 거는 404는 이제 JSP가 없다고 나오죠. 나오는데 그 아예 age를 안 쓰면 이렇게 500번 오류가 나오죠. 500번 오류. 그리고 age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여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유에는 age 이꼬로 이제 cannot translator null인데 얘를 뭘로 그 변환하고 있어요? 그 인티저로 지금 변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ge 이꼬로 뭐 이렇게 해서 null value인데 걔를 이제 그 이 인티저로 변환할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500번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넘어와야 되는데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넘어와야 돼서 이거 반드시 age가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age의 값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얘를 null이 들어오는데 null을 인티저로 변환을 못하죠. int 변환이 안 된다. 그 null인데 null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게 얘는 null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그걸 age에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페이지 같은 거 받을 때도 이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페이지를 썼으면 페이지가 넘어야 돼요. 그죠? 페이지 데이터가 넘어와서 써야 돼요. 그런 경우에 아까처럼 골뱅이 쓰시고요. 리퀘스트 바람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리퀘스트 바람 이렇게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그 사이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여기 디폴트 밸류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밸류. 이게 만약에 값이 안 들어오면 뭘로 할 것인지 정해요. 10으로 하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 디폴트 밸류 10인데 얘가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처리를 해야 돼서 10으로 하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파라미터로 넘어온 건 다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아시겠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쓰시면 에이지가 안 들어오면 무조건 10으로 쓰는 거예요. 10으로. 그 페이지가 안 들어오면 1로 하자. 이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페이지를 쓰는데 맨 처음 페이지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쓰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JSP가 없다라고 나오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값을 안 집어넣는데 안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디폴트 값 10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리퀘스트 파람을 꼭 써가지고 기본값 집어넣어서 얘가 기본값을 얼마로 하자. 아시겠죠? 이런 걸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때에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제 변수 이름이랑 틀릴 때도 쓰지만 이제 기본값이 안 들어오면 오류가 되거나 기본값이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써서 기본값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을 쓰시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쓰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전달되는 이름과 전달되는 파라메터의 이름과 저희가 받는 변수명이나 이제 프로퍼티 이름이 틀린 경우 꼭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이 필요한 경우 이제 쓰게 됩니다. 경우 사용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달되는 이름이 틀려요. 그러기는 또는 기본값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써가지고 넘겨주시면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받는 경우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이제 132페이지 보세요. 리스트와 배열 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 리스트와 배열 처리. 리스트와 배열 처리 이렇게 돼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되게 많아요. 야, 이거 메소드 만들 게 엄청 많네. 그래서 이제 또 메소드 만들어야 되죠. 퍼블릭